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맛 이야기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 그 12번째로 세계 최초로 32개의 미슐랭 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무후무한 기록의 소유자 세계 요리사 조엘 호비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요리장을 12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프랑스 요리장이고요. 이름은 조엘 로비숑입니다. 1945년생이니까요. 예, 지금 살아있으면 한 78세 정도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2018년도에 이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전설적인 살아있는 신화로서 지금까지 이 한 해에 미슐랭 별을 32개나 취득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아직 이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는 이 전설적인 요리장입니다. 이 조엘 로비숑 하면 너무도 잘 알려져 있고 로비숑 그래가지고 웬만한 미식가라면 프랑스라면 당연하고요. 전 세계 특히 일본에서도 이 도쿄에 있는 조엘 로비숑 레스토랑도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이분이 사망하신 지가 지금 5년이 됐는데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전설적인 요리사입니다. 이분과 저와의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고요. 인연이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도 나를 안다라는 얘기인데 이분이 저를 그 35년 전에 요리사로 프랑스 요리사로 이끌게 한 장본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유명세는 이미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이 두각을 냈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 일본에서 번역된 요리 만화책 맛의 달인이라고 아실 겁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 맛의 달인인데요. 이거 맛의 달인인데요. 이 맛의 달인에도 이 등장을 하는 프랑스 요리사로 등장을 하거든요. 유명 요리사. 이 맛의 달인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80권 전집으로 계속 나오는데 저는 130권까지 한 권에 3,500원을 주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신간이 나올 때를 꼬박꼬박 기다리면서 정말 정독을 했던 이 만화입니다. 지금까지도 초밥왕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이제 그 일본 번역서로 알고 있는데 만화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프랑스 요리사 이제 뿌아띠에라는 지역명이 나와서 이 뿌아띠에로 무작정 제가 유학을 가게 되는 동기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조엘 로비숑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 위해서 다시 앞장으로 보겠습니다. 조엘 로비숑은 사진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지금 이미 이제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 찍은 사진 같은데 이분이 미슐랭 가이드 별 32개를 획득한 아직도 기록이 깨지지 않는 이 세기의 요리사로 불리는 프랑스의 그 요리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5년 전이네요. 8월 6일 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73세면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는 할 수 없는 나이인데 지금에서 타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절대 음식에 관련돼서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성격이 아주 대단히 깐깐하신 분입니다. 진짜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직접 프랑스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당시에 르몽드지의 그 대문짝만하게 사건이 게재된 내용입니다. 음식에 부정하게 나가는 음식을 보고 주방장을 불러서 이 때리다 못해 포크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이 포크로 이 어깨를 찔러서 어깨에서 피가 쏟아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처럼 그 당시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이 훌륭한 요리장들은 음식에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때리는 건 절대 안 되겠죠. 범죄인데 요즘 세상에 사람을 때리면 큰일 나죠. 그렇게 사람을 많이 때렸어도 이 조엘 로비시 형은 한 번도 이 소송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그때의 사건으로 되돌아가서요. 이 어깨를 여기서 찌르니까 여기서 이제 피가 이제 솟구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에 아내분이 홀의 그 매니저로 있었는데, 캐시아로 있었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요. 그분이 오셔서 당신 왜 사람을 때리냐, 요즘에 사람을 때리면 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조엘 로비시 형이 자기 아내분까지 이게 이제 쳐서 아내분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는 사건이 신문에 기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놓고 봐도 옹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처럼 이분은 자기 음식에 대한 타협을 절대 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슐랭 별 32개를 취득하는 세기의 요리사로 남아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한테 맞은 상처가 가장 큰 훈장으로 남게 되고요. 이분과 같이 일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력으로 살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명세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이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나라 거죠, 네이버는. 우리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이 두산백과 두피디아에 게재됐는데요. 2018년 8월 6일 스위스 제네바의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런 기사가 지금도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5년 전 8월 6일 날 중앙일보 그 기사에 이 세계 요리사 조엘 로비시 형이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마음속으로나마 빌었는데요. 가장 존경했던, 그리고 지인이었던, 친하진 않았지만 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분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안타까운 별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전 얘기로 되돌아가서요. 제가 왜 뿌아띠에로 유학을 갔을까? 뿌아띠에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파리 서남 쪽에 위치합니다. 거리는 한 400km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떼제베 트레콩 비테스라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죠. 250km로 달리는 이 열차인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왼쪽에 밑에는 이제 라오셸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행지가 있고요. 거기 지방에, 우리나라로 보면 충청 남도 아니면 북도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 주도가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는 진짜 얼마 안 되는 시민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이제 뿌아띠에 유니버시티라 그래가지고요, 국립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파리 우리나라처럼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 고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리가 전부 이미 평준화가 돼가지고 전부 다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 국립대학이고,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부터 12대학까지 있습니다. 뿌아띠에도 국립에서 운영되는 대학이고요. 여기에 이제 어학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뿌아띠에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게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이 조엘 로비시 형이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세 달인에서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던 24살 때 제가 이 마세 달인을 심취해 있다가 거기서 조엘 로비시 형이라고 하는 훌륭한 요리장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뿌아띠에라고 하는 지역명이 나서 그분과 같은 훌륭한 요리사가 되자라는 의미와 저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분의 고향인 이 뿌아띠에로 무작정 아무 대책 없이 가방 2개의 모든 꿈을 싣고 난생 처음 비행기에 올라서 파리 샤르드골 공항에,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있는 공항인데요. 거기에 내려서 무작정 오스트랄리츠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이 뿌아띠에 가는 열차를 타고 무작정 뿌아띠에로 내려갑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요. 내려가서 뿌아띠에의
그 열차 그 정류장이죠. 정거장에서 그 가방을 집어넣고 무작정 이제 빈손으로 나와서 한국 사람을 찾아 나섰던 그런 사건이 2000이 아니고 1992년도 4월 1일이었습니다. 왼쪽에는 제가 그때 그 학교를 다닐 때 사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찾은 사진인데요. 제 오른쪽 밑에 있는 여성분 선생님 비비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고요. 오른쪽에는 헝가리 친구고 밑에는 이제 아흐메라고 하는 이제 파키스탄 친구, 터키 친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동양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사진을 못 찾고 있다가 이게 제 인스타에 친구 칸에서 제가 capture를 방금 해서 올린 건데요.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머리가 약간 없으신 분이 강대옥 그 원장님인데 프랑스 유학 시절의 지인입니다. 이분은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인데요. 아직까지도 제가 지인으로 잘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아무 대책 없이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가지고 뿌아티에라는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했을 때는 시차도 그렇고 그때는 비행기가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논스톱으로 갔거든요. 대한항공을 탔는데 지금은 12시간이면 갑니다. 우리가 소련 공항을 지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 이제 무작정 동양 사람을 찾아서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만난 한국인 분이 이 강대옥 원장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국방부의 상임이사로 계시는 성공하신 분인데요. 그 왼쪽에 그 강대옥 그 원장님 앞에 있는 분은 제 사촌 동생이고요. 이 원장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이영만리에서 한국분을 만나기도 어렵고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냐마는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도와주기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그날 밤에 집으로 가서 한국 음식을 먹고 잠을 잤는데 제가 24시간을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하루 꼬박 잠을 자고 이분과 함께 그 뿌아티에 시골에 방을 하나 얻었는데 이제 원룸 식사를 할 수 있는 원룸 옛날 된 집인데 그때 돈으로 15만 원, 월세 15만 원짜리 집을 얻어가지고 본격적인 그 어학 연수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작고 그 허스름한 집이고 시골 마을이지만 이곳이 내가 존경하는 조엘 로비숑이 태어난 곳이다 라는 것만을 생각해 보면은 가슴이 뛸 정도로 제가 설레었고요. 거리를 지나면서 산을 쳐다보고 강을 쳐다보면서도 저곳이 조엘 로비숑이 태어난 것이고 이 조엘 로비숑도 이 공기를 마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꿈을 키우고 조엘 로비숑을 만나는 그날까지 고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조엘 로비숑의 그 이야기를 좀 하면은요. 이 조엘 로비숑이 여기 사진인데 밑에 보면은 이 조엘 로비숑 그 에그제티브 셰프 총주방장이라는 얘기인데 호텔 리코 드 파리 이게 파리에 있는 이제 유명 호텔입니다. 이게 프랑스고 이게 이제 주소가 있고 밑에 이게 그 4월 14일 81년도니까 81년도면은 이분이 36살이거든요. 자망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오픈할 때입니다. 프랑스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엘 로비숑은 뿌아티에의 이 시골 마을에서 이 독실한 카톨릭 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는 물론 카톨릭 접견 천주교죠. 이를 90% 이상이 천주교를 종교로 하는 나라이고요. 유럽이 다 그렇죠. 독실한 카톨릭 부부에서 태어난
조엘 오비시 형은 처음에는 그 신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15살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3 정도, 고1 정도 됐을 텐데, 15살 때 요리를 해서 동료들한테 주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고맙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요리에 소질이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다가 갑자기 조리를 전공하겠다고 15살 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살이면 한국 나이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많게는 고등학교 2학년 만으로 따진다고 쳐도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철없이 놀 때인데, 그 당시에 전부 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서울대학교, 연대고대, 육군 대장이 될 거야, 박사나 정치가나 예술가나 문화가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당시에 프랑스는 문화가 다를 뿐더러 요리를 하겠다, 이렇게 뭐 학업에 뭐 공부에 문제가 있었던 학생은 아닌데 요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뿌아띠에 있는 조리고등학교, 즉 직업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게 그 리세 에꼴리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직업고등학교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전액 국비인 그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 선택으로 인해서 직업학교를 들어가는데, 이 조엘 오비시 형도 이 조리고등학교를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으로 조리와 요리와 공부를 같이 곁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 18살 때 이제 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호텔에서 호텔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 사람이 일했던 곳에서 한 달간 제가 실습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어학을 한 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귀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조엘 오비시 형 얘기 들으면 귀가 쫑긋 세여서 이 사람이 어땠는가, 진짜 열정이 많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라는 전설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은 18살 때 19살 때 파리로 올라가서, 파리에서 라파에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파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호텔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인 호텔에 들어가서 이 90명의 총 주방장이 되는 나이가 오는데, 이 사람 나이가 29살입니다. 29살. 29살에 총 주방장이 됩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프랑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18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본격적인 요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30대 초반이나 중반 되면 총주방장이 다, 요리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총주방장으로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학을 조리과를 나오고 군대를 갔다 오면 남자는 24살, 25살이 되는데, 프랑스는 빨리 졸업하고 대학을 아예 갈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대학을 가는 거를 왜 대학을 가? 대학 너 대단하다. 왜 대학 간단 말이야? 너 대단한 일을 한다. 그래서 속으로 공부는 뭐하러 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은 100% 뭐 다 안 가고요. 거의 다 리세로 가는데, 직업학교를 가는데, 조엘 오비시 형도 18살에부터 실무에 들어가서 29살에, 즉 11년 만에 총주방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프랑스는 직업을 한번 가지면 평생 하기 때문에 이 60살, 뭐 50살 먹은 웨이터나 요리사도 많이 있고요. 주방 보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2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 총주방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건 뭐 누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분이 29살 때 총주방장이 되고, 그 다음에 32살 때 이 사람이 이 29살에 총주방이 되고 32살에 이 MOF를 받습니다. MOF는 프랑스 최고 요리장으로 하는,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있는 자격증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리 기능장인데요. 명장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이 MOF입니다. MOF를 일단 달게 되면은 이 프랑스 이 조리복에 프랑스 국기를 이렇게 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분은 32살에 MOF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MOF가 우리나라 기능장도 물론 쉽지 않지만, 저도 기능장입니다. 기능장도 따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기능장을 그 뭐하러 해 이런 얘기하는데, 참 속으로 참 원망스럽습니다. 본인이 따고 나서 원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능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프랑스 MOF는 4년에 한 번씩 그 시험을 치르는데요. 이 4년에 많게는 20명에서 적게는 한 명도 뽑지 않습니다.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 명도 뽑지 않는데, 그러면 8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예선전을 통과해서 본선을 이제 파리에 올라와서 하는데요. 진짜 그만큼 치열하고 검증된 사람만 MOF 자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조엘 로비숑은 31살 때, 31살 때 MOF를 받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남들은 MOF를 못 따라서 안 다니는데, 이 MOF 프랑스 국기를 여기다 달면, 가짜로 달면 큰일 납니다. 법으로 큰일 납니다. 프랑스는. 그래서 이거를 못 따라서 안 다니는데, 이분은 또 존경스러운 게 MOF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안 달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이걸 안다. 50 이후에 60대서 이분이 달거든요.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이 MOF를 안 달고 전부 다, 이때도 34살이면 이게 조엘 로비숑도 이게 이 사람 나이가 지금 34살 때인데, 이미 31살 때 3년 전에 MOF를 달았는데 이 사람은 MOF를 안 달아요. 자, 당시 프랑스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을 직접 봤는데요. 기자가 조엘 로비숑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MOF를 이걸 안 답니까? 땄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은, 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항상 겸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명확히 기억납니다. 와, 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부터 제가 닉네임을 겸손으로 바꿨습니다. 겸손으로. 예. 이 조엘 로비숑이 덕으로 겸손으로 바꾸고, 자, 익으면 익을수록 그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진짜 프랑스 최고의 조리장인 영예의 MOF까지 달았는데도 MOF를 내세우지 않고 더 빛나는 거예요. MOF 이 사람 다른 거 다 아는데, 웬만한 사람 다 아는데, 기사에도 났고, 근데 본인은 정작 MOF를 달지 않고 MOF를 얘기도 안 하니까 남들이 나중에 저 사람이 조엘 로비숑이 MOF라고 알았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존경스러워했습니다. 사람이 달리 보이죠, 그죠?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MOF를 우리가 겸손하는 자세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리로 올라와서, 이 파리로 올라와서 그때가 이제 1년 만에 딱 올라왔으니까 93년 4월 1일 날 제가 파리로 올라왔습니다. 파리로 올라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조엘 로비숑이 그 연다는 이 자망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자망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 사람이 요때 그 1981년도니까 36살 때 이 사람이 자망이라고 하는 식당을 오픈하거든요. 두 번째 그 호텔에서 총주방장을 역임하고, 이제 36살 때 은퇴를 하고, 이제 36살에 30대 중반에 파리 16구에 자망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한번 몇 장 넘겨서 자망을 한번 볼게요. 요게 자망인데요. 자망. 파리 16구의 좁은 길에 위치하는 이 레스토랑 자망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그마죠. 이 자망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이 사전을 통해서 이제 봤는데요. 고유명사입니다.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평소에 조엘 로비숑이 좋아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고유명사입니다. 자망. 자망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이제 여기에 제가 찾아간 거죠. 제가 93년도 4월 1일 날 여기를 찾아갔는데, 이미 91년도에 문을 닫고 옆쪽에 이제 크게 조엘 로비숑 레스토랑을 오픈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길이 이제 평수가 한 20평, 여기 이제 주방이 20평이 됐고 홀이 20평 정도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이 사람이 선전을 할 때 내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사람만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테이블이 4개입니다. 4개. 테이블이 딱 4개. 그래서 이 점심 저녁 4테이블씩만 받고요. 1년에 6개월은 문을 닫고요.
제가 7월 8월 문을 닫고 이렇게 이 자망에서 식사를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그때 돈으로 그 엄청나게 비싸게 받았죠. 기억은 안 나는데 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식사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2시간 반 동안 이게 자망에서 먹었던 음식의 평을 보면은 완전 휘황찬란하게 음식에 완벽한 음식을 내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을 보면 뜨거운 요리는 뜨겁게, 차가운 요리는 냉기가 돌도록 차갑게, 종업원들의 서비스하는 분들의 옷까지 바꿔가면서, 조명까지 바꿔가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요리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 조엘 호비숑이 자망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찾아갔는데 무작정 찾아간 거죠. 그 당시에 제가 편지를 한 10통 정도 쓰고 찾아갔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이분한테 이제 노크를 하고 갔더니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아니 저녁 시간인데 문이 잠겼다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2년 전에 91년도에 문을 닫고, 여기는 이제 이 자망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 식당을 이제 그 옆집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제 2년 동안 왜 비워두냐, 박물관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뮤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박물관이 됐는지는 지금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요. 여기서 한 이제 한 500m 떨어진 곳에 조엘 호비숑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크게 있는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진을. 요겁니다. 요거 오른쪽에 있는 사진, 요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은퇴 전까지 근무했던 파리 16구에 보면 같은 16구인데 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레스토랑 조엘 호비숑 간판도 없습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가 이제 갔던 이제 조엘 호비숑 자망을 들렸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걸어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초인종을 여기 정문을 눌렀는데 간판도 없습니다. 물어서 갔는데 한 4시간 넘은 5시간 넘었던 니엇니엇한 날이었는데, 4월달이니까 좀 어둑어둑하죠. 근데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제 그 카메라가 불이 켜지고 카메라가 딱 비치면서 키스에 누구십니까? 주부들의 홍콩 트레무스 조엘 호비숑. 나는 조엘 호비숑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느끼테빠 부자베 해제겁에 당신은 예약을 했습니까? 나는 예약을 안 했다. 그랬더니 느끼테빠 그러더니 사람이 나오더니 경비가 명단을 확인하니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약한 사람 위에는. 예약자 명단을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는데 점심에 40명, 저녁에 40명만 받는 거죠. 자망에서는 4테이블만 받았는데 여기는 40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됐죠. 근데 요리사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요리사가 25명, 실습생이 25명. 나는 공짜로 당신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주겠다 이랬지만 6개월간을 기다려야 되고,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서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도 이미 일본에서는 조엘 호비숑이 유명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위주로 본인의 직영하는 조엘 호비숑 레스토랑이 도쿄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조엘 호비숑도 일본 사람만 상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존심이 상했죠.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10시까지 이분을 만나려고 10시까지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조엘 호비숑이 있나 없나 계속 살펴도 안 나오고요. 10시 반 정도에서 뜸하다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 걸 보고 이러다가 밤새겠다 싶어서 그분한테 혹시 이 안에 조엘 호비숑이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그 전에 없었던 얘기는, 그 전에는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지방에 내려갔고 촬영하러 갔고 지금은 여기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메모를 남겨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요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당신한테 편지를 10통을 보냈고 나를 한번 만나줘라. 나는 공짜로 무보수로 당신의 호텔에서 일을 하고 당신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메모를 남겨놓고 결국 다시 내 그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못 만났죠. 그 이후로 편지를 10통 정도를 더 썼습니다. 이 주소 있으니까. 총 20통 정도를 사전을 찾아보면서 편지를 썼는데, 나는 대한민국 그 서울에서 온 그 프랑스 요리를 공부하는 꼬르돈블루 그 재학생이다. 나는 당신을 마세다린 이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 당신이 태어난 고향 이 뿌아띠에서 1년간 당신과 같이 호흡하면서 1년간 어학을 마쳤고, 이제 파리로 올라온 이유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왔다. 나는 꼬르든블루를 졸업을 하고 요리학교 꼬르든블루를 졸업하고 당신의 레스토랑에서 무보수로 일을 해주겠다. 돈을 안 받아도 좋다. 이런 그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답전을 한 장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도를 찾아갔는데 결국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그럼 레스토랑에 한번 예약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같이 갈 사람을 못 찾았어요. 혼자 예약은 안 됐고요. 전화를 이제 해도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했던, 돈이 뭐 60만 원 이상 넘어갔고 점심도. 그래서 뭐 결국 이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쓴 이제 위대한 요리장의 책에 이제 조엘 로비숑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엘 로비숑은 1945년 4월 17일 프랑스 뿌아띠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벽돌공이었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조엘 로비숑은 어릴 적부터 요리에 입문할 집안의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부모님의 이혼 후 뿌아띠에 있는 작은 신학교 학생이었던 시절에 14세부터 누이를 도와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요리사로서 그의 천부적인 자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자이건 타이건 14세부터 그 신학교에 다니다가 누이의 요리를 도와주면서 이제 요리에 이제 재질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 조엘 로비숑은 생계를 위해서 플레드 뿌아띠에 호텔에 수습생으로 취직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플레드 뿌아띠에 호텔에 한 달간 실습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뿌아띠에 있는 작은 호텔입니다. 수습생으로 취직을 해서 14살짜리 15살짜리가 무슨 취업이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요리사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13년 후 그의 나이 28살 되던 해에 호텔 아모니 라파예트의 수석 요리사이 되는데 총주방장이 되는데, 아까 저의 자료는 이게 29살 때 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으로 하니까 28살이 되겠죠. 그래서 아모니 라파예트라고 하는 특일 기보틀의 수석 요리장이 됩니다. 28살 때.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조엘 로비숑은 당대에 엄격하기로 유명했던 르 베르컴네, 알랭상드로스, 알리 포레포, 유명한 사람들이요. 같은 요리의 거장들을 만나면서 요리 세계에 한 단계씩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고요. 1974년도부터 78년도까지는 파리 콩코드 라파예트 호텔의 주방장을 지냈으며 총주방장을, 78년도에서 81년도까지는 니코드 파리 유명한 호텔입니다. 호텔에서 주방장을 지냈습니다. 아주 철저히 뭐 파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호텔에 총주방장을 했고요. 그 후 그는 파리에 자신의 식당을 개업했는데 그게 자망입니다. 자망. 예, 아까 제가 아는 고든 램지 여러분 유명하시죠? 마이클 케인 유명한 사람 같은 뛰어난 요리 기술을 배출해내기도 했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한 요리장은 훌륭한 요리사를 배출하기 마련입니다. 고래를 만나려면 우리가 바다로 가야 되듯이 이게 큰 곳에 가서 큰 물에 가서 가야지만 큰 고기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1981년도,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가 36살 때죠. 45년생이니까 레스토랑 자망에 입함으로써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신의 식당을 가지게 되었는데, 테이블 4개로 작게 시작한 레스토랑 자망은 로비숑의 노력으로 3년 만에, 무려 3년 만에 기드 미슐랭 최고의 별 3개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파리 전체의 미슐랭 레스토랑이 16개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3개를 받았던 엄청난 성과죠. 3년 만에. 그러나 그의 그 성공, 그의 친구 프레들이 처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앞서 말한 것 같이 주방장의 훈련과 혹독한 요리 기술, 당연한 게죠. 엄격하고 타협하지 않는 충실한 요리를 일궈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망에서 이제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성공을 해서 여기 바로 인접에 이 5층짜리 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별장에 간판도 없이 조엘 로비숑 레스토랑을 오픈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이 레스토랑입니다. 이분이 이제 뻔드떼흐라고 퓨레드 뻔드떼흐인데요. 여기 감자 퓨레를 이거를 성공을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트러플 향을 가미한 이 감자 이 트러플을 성공시킨 이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유명한 요리, 이 사람을 유명하게끔 만든 그런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훌륭한 요리사한테는 훌륭한 그 요리가 유명한 요리가 탄생하게 되고요. 이 요리가 그 유명한 조엘로 비시용의 뽐드테르 요리입니다. 캡처를 해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장인데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엘 오비시옹은 뚜르드 프랑스에 합류하여 충실한 뿌아티에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일했으며 거기서 자신이 정신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는 정들라맨이라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직업의식과 요리로서의 상도를 배웠습니다. 훌륭한 요리장은 분명히 훌륭한 요리장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아티에인까지 충실한 뭐 훌륭한 뿌아티에인까지 별명을 얻을 정도니까 지역에서도 벌써 유명세를 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엘 오비시옹은 화려한 경력을 보면선 1962년도에 몽테뉴상을 받고요. 69년도, 74년도 5년 동안 19개의 국내외 요리 대회에 출전하여 19개의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프랑스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상을 남발시키지 않거든요. 정말 제대로 합니다. 76년도 이 MOF를 받게 되는데 31살 때입니다. 이 자망에 가기 3, 4년 전인데 81년도에 갔으니까 5년 전이네요. 5년 전에 이미 MOF를 받고요. 최고 요리사상을 취득했고 피에르제르데 상을 자그마치 20회 이상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상을 20회 이상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글을 두고 요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쓴다. 의식 있는 예술가라는 찬사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요리계를 대표하는 요리장 분명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 5년 됐지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요리장이었고요. 권위 있는 라루스 인물 사전에 나폴레옹 황제, 미트랑 대통령 등과 나란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백과사전에 뭐 아무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 요리 만화 맛의 달인에도 출연하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도 받습니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 국가 명예 훈장인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미오에서도 금세기 최고의 요리사라는 상도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유명세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분이 존경스러운 이야기는 거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자리 주방에서 고객을 위해서 휘하의 많은 요리사들을 묵묵히 요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라파에트 호텔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전수한 거위 기름으로 세운 새우 요리, 양배추 크림 캐비아 뭐 유명한 요리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요게 이제 조엘 오비숑 이게 그 요리 대표적인 요리 이게 이제 컨셉의 요리인데요.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엘 오비숑 요리 이런 스타일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조엘 오비숑이 가진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 교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제 이 조엘 오비숑의 작품을 엿보는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요렇게 소스를 그 원형과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그 사이에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고형물도 아니고 이 소스인데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고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감자와 토마토로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으며 이 가상에 놓은 데코레이션까지 보면은 완벽에 가까운 요리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등교로 도저히 음식을 나는 못 만들 것 같아요. 못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트러플 펌드떼어 감자 요리도요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소량의 트러플을 접시에서 만나도 굉장히 이 내가 받는 대우에 대해서 이게 그 만족을 할 텐데 이거는 이렇게 큰 트러플을 물론 얇게 점였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한 접시 가득히 이 트러플을 줄 때는 얼마나 이 음식이 노블레스 즉 비싼 요리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조엘 오비숑의 완벽에 가까운 요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31살 때 프랑스 정부에서 개최하는 프랑스 최고의 장인 MOF 메이오 오브 프랑스의 선발대회 요리 분야에서 우승해서 프랑스 최고 장인으로 선정돼서 MOF 훈장을 받았다는 얘기 아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본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다니던 재학이던 코르돈블루 그 무슨 뭐 입학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앞에 이제 교수진 요리사들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그 꽝토 그 회장이 나와 있고, 요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파리 그 16구에 있는 코르돈블루를 2년 6개월 동안 다녔는데요. 여기서 이제 항상 시간만 되면은 코르돈블루의 위대한 요리장들에 관련된 자료를 찾으려고 근처에 있는 뽕피두 그 국립도서관에 갔는데, 파리는 조그맣니다. 서울보다 굉장히 작은데요. 6분의 1 정도 크기인데, 국립도서관이 파리 시내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깜짝 놀랄 게 엄청나게 많은 요리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역대 왕들, 조선왕조 왕들 중에 조리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의 조선왕조 실록이 그렇게 보관되어 있지만 왕에 대한 기록뿐이지, 왕에 대한 기록뿐이지 요리장에 관련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대장금이 여자인가 남자인가도 아직 모르고 있고, 그럴 정도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료가 너무 적다. 이게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이 프랑스는 엄청나게 많은 역대 요리장들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 책을 보고 너무너무 정신없이 복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파리만 보면은. 저는 파리를 2년 6개월 동안 다녔으면서 뚜레펠에 올라가서 사진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을 하지, 나중에 여행객으로 와서 저 뚜레펠에서 사진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가겠습니다. 다시 가서 뚜레펠에서 사진을 찍을 텐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독하게 공부를 해서 이제 탄생시킨 그 책이 이 졸서죠.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 110인명의 프랑스 요리장을 번역한 책인데요. 요리장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내용이 어떻든 이때까지 전부 다 한국에서는 뭐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정치가나 예술가나 문화가나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일대기만 있고, 요리사에 관련된 책은 너무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요리사에 관련된 인물 사전을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가견 좀 위안을 삼고요.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망이 아닌데요. 이 조엘 로비숑이 40대 초반에 주방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셰프는 모자는 이제 셰프 모자를 썼지만, 이분의 이 기세에 있는 이 프랑스 국기 MOF를 31살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MOF를 조리복을 입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다 알고 있죠. 이걸 내세우는 것보다도 이게 감추는 겸손함이 보이는 모습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고든 램지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든 램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영국의 이제 스타 요리사인데, 이분이 이제 고든 램지가 조엘 로비숑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조엘 로비숑 제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믿기지가 않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조엘 로비숑이 젊었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을 발견을 했더라면 제가 신뢰를 좀 얻었을 텐데, 이거는 이미 고든 램지가 조엘 로비숑 못지않게 유명세를 띄고 난 다음에 둘이 찍은 거거든요. 언뜻 봐서 이제 조엘 로비숑은 70대 초반이나 죽기 전에, 아니면 60대 후반에 찍은 사진이고, 고든 램지도 이미 50살이 넘은 사진에서 같이 찍은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사진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게 됩니다. 조엘 로비숑도 여러 제자가 있지만요, 이 고든 램지처럼 유명한 사람이 있고, 고든 램지도 조엘 로비숑을 저처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조엘 로비숑처럼 고든 램지도 이제 TV에서 이렇게 방송을 보면 이 조엘 로비숑 스타일의 이 언어라든지 과격한 거, 이 폭력, 이런 것이 보이고, 접시 던지는 거라든지 깨라든가, 이게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언어라든지 그런 것을. 그래서 이 고든 램지하고 조엘 오비숑, 예, 이 나이가 되어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든 램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요리장인데, 여러분들 그 잠실 롯데타워, 롯데타워 130층에 몇 층인지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요. 워낙 유명하니까. 고든 램지 그 햄버거 10만 원짜리 햄버거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잘 재미를 못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레스토랑 사업이다. 워낙 비싼 식재료와 인건비. 그래서 고든 램지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요리장도 결국 체인 사업에는 실패를 한다라는 얘기를 칼럼을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앞으로 이제 미래 직종 중에서 레스토랑은 이게 그 사양 산업이다, 이런 칼럼을 내가 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의 사진인데요. 지금 30대 초반의 아까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4년, 그 런던에서 8개월간을 근무하면서 이 조엘 오비숑한테 20번이 넘는 그 편지를 썼고요. 물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썼고, 그리고 그 4번 정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결국 못 만났죠. 못 만났는데, 파리에 4년간을 있으면서 조엘 오비숑을 못 만났다? 이건 굉장히 그 충격적인 거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34살에, 이 34살에 1996년도에서 4월 1일 날 제가 이제 그 해외 특채로 그 입사를 한 호텔이, 첫 호텔이자 마지막 호텔인 신라 호텔 장충동에 있는 거, 거기서 13년간 이제 근무를 하는데 세컨 쿡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력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29살에 들어갔는데 경력을 인정받고 세컨 쿡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리를 정신없이 할 때, 그때 이제 요리사 중에서 250명의 요리사 중에서 셰프 즉 4명 정도가 프랑스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어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었고, 내가 이제 일을 하다가 말고 이리저리 불려다녔습니다. 이제 언어가 소통이 안 될 텐데, 프랑스 분들은 이제 물론 영어를 다 하지만 영어를 못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특히 우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통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영어건 불어건 이렇게 이제 많이 불려다녔는데, 어느 날 프렌치 레스토랑 컨티넨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층에서 나를 부른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일을 하다 말고 이게 빠져나가면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주방장한테 눈치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높은 사람이 부르니까 일단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일을 하다 말고 옷도 못 갈아입고 이제 헐레벌떡 이제 신라 호텔 로비로 내려갔는데, 조리복을 입고 딱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기자들도 막 모여 있고 막 조명도 막 보이고. 그래서 통역을 하라는데 이제 정신없이 통역하는데, 키가 워낙 큰 사람이 내 앞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조엘 오비숑이 검은색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사진에서도 검은색 옷을 많이, 신부 같은 복장 이것처럼 이런 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와,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졸도할 뻔했습니다. 졸도. 그리고 조엘 오비숑 키가, 제가 키가 이렇게 워낙 작지만 조엘 오비숑 키가 이렇게 큰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로비를 보고 한 20명 정도 그 모여 있는 곳에, 이게 로비 그 조엘 오비숑 얼굴을 보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 하죠. 후광이 있는데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엘 오비숑. 다 필요 없고, 뭐 통역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신은 너무하다. 나는 지금 당신한테 너무 진짜 상처를 받았다. 내가 20번이나 편지를 쓰고 4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나주냐. 당신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당신은 덕으로 내가 뿌아띠에 가서 1년간 어학을 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전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일단 나하고 손잡고 가서 저 컨티넨탈 가서 사진을 한번 먼저 찍고 나서 일을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통역이고 뭐고 다 치우고 일단 이분하고만 얘기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 컨티넨탈에 올라가서 컨티넨탈 홀에서 지금 이게 찍은 사진입니다. 내가 앉아서 찍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앉아서 찍고 딱 두 장을 찍었는데 이분이 그 앉아서 찍은 사진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요거는 제가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예, 예,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예, 이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도 한국에 서울에 도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이때 이제 그 송이라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일본에 가서 이분을 모셔왔다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잠깐 온 거랍니다. 방송국이나 뭔가 일체 연락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일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비즈니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송이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초대로 예, 이 미식가에 뭐 저기 식음료 식도락에 그 일가견이 있으신 유명하신 분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의 초대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와. 그분도 이제 지금은 이제 오래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기억을 이제 물론 돌아가셨지만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게 진짜 제가 긴장된 이게 얼굴 보이죠? 예, 이때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몸무게가 나갈 텐데 지금은 이제 지금 2kg 나가는데 이때는 68kg 정도 나갔고요. 신혼 초기에 이때 이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조엘 호비숑 진짜 내가 길이길이 이분을 연구하고 했던 분인데 진짜 고인이 되셨다니 두 번 다시 이제 만나뵐 수 없다라는 게 너무도 안타깝고 이제 삶이 진짜 영광이고 진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죽어가면서 이제 숙연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세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죠. 기사보이 가운데 있으면 기사보이 분이고 왼쪽에 이제 피에르 가네르 분이시죠. 예. 피에르 가네르 분이 맞죠? 제가 헷갈리는데 잠시. 예. 지금 한국의 그 피에르 가네르 레스토랑에 계신 분, 이 3대 이 조엘 호비숑 보니까 이분 젊었을 때 내가 다 조사를 했는데 연세가 다 드셨네요. 이렇게 이제 어디서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요 세 분의 3대 별들이 결국 고래는 고래끼리 이렇게 다닌다. 예, 끼리끼리 모이는 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 조엘 호비숑만의 특징을 가진 컨셉의 요리입니다. 예, 참 이 트러플도 그렇지만 이 캐비아도 이 벨루가 딱 크기를 봐도 벨루가 이제 그 급인데 이제 그 캐비아의 종류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세트라, 세브르가, 벨루가인데 모양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상중하로 나누는데 이게 상등급이고요. 굉장히 벨루가 비싼 이 벨루가 요리를 금가루를 위해 뿌렸네요. 그래서 이제 콘소메 젤리를 활용한 요리를 올렸는데 거의 완벽에 가까이 오하열을 맞춰서 원형 접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 수가 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요리를 이렇게 연출해내는 고급스럽지만 감히 넘볼 수 없는 요리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도면 구도, 각도면 각도, 색이면 색, 연출이면 역. 거의 그 손을 대지 못할 정도의 작품과 예술성의 경지를 보여주는 요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조엘 호비숑 레스토랑 그 간판에서 이게 연출된 사진인 것 같은데요. 조엘 호비숑이라고 하는 네임 발류 브랜드가 이 사람이 죽은 지 5년이 됐지만 지금도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일본에도 도쿄에 이제 조엘 호비숑 레스토랑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는데 이제 가보지는 못하고 언젠가는 뭐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프랑스는 못 가더라도 일본은 가서 조엘 호비숑 이제 만약에 일본에 조엘 호비숑이 오면은 국빈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답니다. 그게 이제 비행기에 양탄자를 깔아주는 게 그건데 그만큼 이제 대우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참 대단하신 이 분인 것 같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요리를 연출하고 있는 조엘 호비숑.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요리하는 모습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호랑이 같이 그 무서운 사람이라 그래도 이제 저 요리책을 보면 레스토랑에 같은 구성원들하고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이 있거든요. 딱 사진에서 포스가 나오고
벌써 이 구성원들의 이 시선이 전부 다 조엘 로비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알게 모르는 이게 조엘 로비숑의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네. 그러나 이제 이거는 60대 중반이나 후반에 찍은 사진 같은데 음식을 담는 연출된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검은색을 좋아해요. 신부처럼. 네. 근데 검은색 요리복도 많이 입고 신부 같은 의상을 좋아하는 조엘 로비숑입니다. 이것도 이제 은퇴 후반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요리에 소스를 치는 모습인데요.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이제 이 은퇴하고 한참 후에 이제 또 칼럼니스트로 생활을 또 오래 하거든요. 60대에는 이 사람이 방송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방송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띠는 요리장입니다. 아, 조엘 로비숑 안타까운 이 뉴스입니다. 이 조엘 로비숑은 50세가 되던 해에 1995년이죠, 그죠? 은퇴한 후 방송 출연과 요리책을 저술했고요. 이 제품 개발 등의 일을 하다가 2003년도에 느지막이 다시 요리사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 후에는 음식이 단순할수록 탁월해질 수 있음을 깨닫는다는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옛말에 심플리티 베스트 웨이, 가장 단순한 게 훌륭한 요리, 사과 한 개가 가장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단순할수록 탁월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게 이제 참 유명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한 접시에서 3가지 이상의 맛이 나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이런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 맛이 여러 개 이제 섞이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기 때문에 3가지 맛을 이상 연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라면의 예를 들어보면 라면 맛있죠. 근데 이게 어떤 맛인지도 모르고 수십 가지의 스프의 면들이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얼큰하고 칼칼한 맛만 느껴질 뿐 실제로 본연의 맛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한 접시에 3가지 이상의 맛을 나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화려함보다는 단순하면서 탁월한 맛에 집중하는 요리 철학을 선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조엘 로비숑 요리는 화려합니다. 제가 봐도 이제 화려하고 탁월한 요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미식가들은 그의 대표 요리인 메시포테이토 으깬 감자를 꼽기도 했는데, 아까 본 메시포테이토 으깬 감자, 요게 이제 많은 미식가들이 알고 있는,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으깬 감자 요리를 요거 여기 아주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면서 으깬 감자 요리를 이게 이제 이 조엘 로비숑의 그의 대표 요리로 꼽기도 해서 이분이 유명하게 만든 요리인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 감자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 깔끔한 이 메시포테이를 가지고 이 균등하게 이게 칼집을 낸 이 모양을 낸 이 모양이 거의 완벽에 가까이, 예술에 가까워 한 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술성이 진짜 엿보이는 그런 요리 아니겠습니까? 손님은 내 음식을 포크와 나이프로 해부를 해서 먹기 때문에 이 음식을 보기만 해도, 칼질 하나만 봐도, 모양 자체만 봐도 그 음식의 퀄리티와 주방의 노하우, 그 다음에 레스토랑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입니다. 다시 되돌아갈게요. 여기 조엘 로비숑 너무 지금 아름다워 보이는데, 기뻐하는, 이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분이 2003년도에 요리사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방송에 출연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마지막 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넣는 거. 그래서 이게 미슐랑, 이게 이제 8월 7일 날, 5년 전 8월 7일 날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9시 뉴스를 통해서 조엘 로비숑이 타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계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신문, 인터넷 신문을 캡처해서 올린 건데요. 당일 2018년 8월 7일 그 01시 8분에 수정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슐랑 스타를 얻어낸 프랑스의 유명 요리사
조엘 로비숑이 73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피가로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르몽드지하고 피가로는 그 세계적인 프랑스 그 신문 이름이죠. 피가로는 6일 췌장암으로 1년 넘게 고생하던 로비숑이 이날 스위스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는데,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에 자택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요양을 하러 갔겠죠, 그죠? 예, 이 췌장암이니까. 췌장암은 뭐 90%가 옛날엔 죽었는데 지금은 70%가 뭐 사망하니, 췌장암은 사형 선고가 같은데, 여러분 암에 걸리더라도 췌장암은 절대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 췌장암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스트레스가 췌장암의 원인이다. 그 신라호텔의 이영일 대표도 저하고 뭐 4년간 매일 그 마라톤을 10km씩 하시던 분인데, 6km씩 하시던 분인데, 신라호텔 지인들 다 이거 유튜브 볼 거 아닙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분도 이제 그렇게 몸 관리를 잘했는데 결국 등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신라호텔 그 삼성의 대표 정도 되면은, 대표이사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의사들이 직접 와가지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지시로 인해가지고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췌장암을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조엘 로비숑도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조물주의 일환으로서 결국 사망한다. 그래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숙연해집니다. 예.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조엘 로비숑 너무도 기대하고, 조엘 로비숑에 대해서 장시간 우리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 조엘 로비숑 같은 훌륭한 요리장은 되지 못했지만, 교육자의 일환으로서 많은 그 조리장들에 대한 일대기, 우리나라 사람들, 이 아까 얘기한 대장금부터 해가지고 각종 조선시대 때 역대 요리장들의 자료는 없더라도 개화 이후에 서울에 있는 그 특일급 호텔의 주방장들의 일대기들이 많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배들 요리사에 대한 이 고찰하는 연구가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길이길이 살아있는 동안 지켜보고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엘 로비숑 작품을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호 TV 김강호 교수입니다. 여기는 그 신성대학교 김강호 교수 연구실인데요. 오늘의 주제인 조엘 로비숑, 조엘 로비숑을 김강호가 얼마큼 따르고 존경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성대학교 연구실을 들어와 봤습니다. 어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회전시켰는데요. 왼쪽에는 이렇게 책이 있는데 프랑스 요리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아끼는 요 잡지는 월간지인데, 이게 지금 시리즈로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훌륭한 그 위대한 요리장들을 시리즈로 이브 띠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잡지를 월간지로 이게 내는 책인데요. 그 유명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매주 셰프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1번부터 지금 154번까지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즐겨서 봅니다. 중간중간에 유명한 셰프들의 일대기들이 많이 나온 책이라서 이런 책도 제가 대한민국에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이 이게 뭐 많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창고에서 지금 박스로 한 10박스 정도를 못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제 집무실인데, 여기 앉아 있는 조엘 로비숑을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름이 아니고 그 왼쪽 위에 보면 저렇게 지금 대형 액자에 저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기념화해서 놓은 건데요. 신라호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엘 로비숑하고. 저게 그때 돈으로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액자를 만들었고, 갑옷처럼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 사진을 보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왼쪽에는 이제 저 기능장 제 명패고요. 그 위에는 그 에드와드 니니옹이라 그래가지고 저 존경하는 요리장 중에 한 분입니다. 이만큼 저는 이 조엘 오비숑에 대한 사랑이 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 1986년도에 낸 책인데 렉세트 오리지널드 조엘 오비숑이라고 마퀴진 포호브 당신을 위한 나의 요리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와이프의 그 사진을 같이 책에 등장시킨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단행본으로 이 조엘 오비숑만을 이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로 있거든요. 유명한 그 요리장들을 시리즈로 이런 같은 이런 그 양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낸 출판사에서 이게 지금 호베글 라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거든요. 대백과 사전을 만드는 그 브랜드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엘 오비숑 부부를 이게 같이 올린 책입니다. 이거는 이분이 자망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에 이제 근무하실 때 이게 찍은 조직 구성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인 것 같은데 좀 특이하죠. 특이하죠. 그래서 1986년도니까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41세 정도 되는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경직돼 있고 이 시선이 전부 다 조엘 오비숑의 눈치를 보는 듯한, 특히 이 사람 이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이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카리스마가 이게 느껴집니다. 요분은 이제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도 이제 동양인인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이게 방문을 했을 때도 한국 사람은 아직 없었고 전부 다 그 일본 사람들 위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조직원들이 다 프랑스 사람인 것 같고 얼핏 봐도 이제 눈에 띄게 한 분만 일본 분이 이게 계시고 이렇게 주방 안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조엘 오비숑은 굉장히 겸손하죠. 굉장히 겸손한 분이래 가지고 강하지만 겸손한 분. 이분의 그 영향으로 저도 이제 닉네임을 겸손으로 바꿨는데 이게 주방장은 일반적으로 높은 그 챙의 모자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높은 거 쓰지 않고 동일하게 다 썼죠. 동일하게 쓰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그 MOF 그 메이어 오브 프랑스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데 이 프랑스 국기를 옷의 기세에 달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이분이 왜 깃발을 그 MOF를 왜 안 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부 다 동일한 복장에 동일한 옷, 똑같은 모습으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가 이렇게 사진 한 장에서도 보이고요. 사진 한 장에서도 보이고 전부 다 이렇게 시선이 전부 다 조엘 오비숑의 그 시선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리 사진이 많이 없고 제가 그때 번역을 했던 건데 조엘 오비숑은 1945년도 뿌아띠에 나왔다. 그 4월 7일 날 났다. 그래서 인메어성 프로페시옹의 아버지하고 무슨 직업을 가진 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요분의 그 일대기와 그분의 그 레시피를 이렇게 소개한 책입니다. 조엘 오비숑 요리는 이렇게 독특합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그 소스를 떨어뜨린 거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균형 잡히고 완전하게 하나라도 그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요리를 추구하는 조엘 오비숑 이 끄넬인데요. 세 개가 균등하게 올려져 있는 그 고명도 이 보이는 완벽한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색 중에서 이 동일색을 사용해서 옅은 그 주황색과 그 진한 주황색을 이용해서 파란색을 곁들여서 굉장히 세련된 요리가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그 완벽에 가까운 요리가 보여지고요. 요거는 이분이 사용하는 식재료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감자라든지 각종 야채라든지 토마토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게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고급적인 트러플 그 가루를 소스에 뿌려서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생선 요리인데요. 생선 요리인데 그 포도를 이용해서 소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릇도 굉장히 심플리티하고 백자 단순하게 만들었고 거의 세 개의 균형을 이렇게 맞춰서 깔끔하고 가상에 뿌려져 있는 이게 그 퓨레들이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섯을 활용해서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오이스터를 활용해서 홍합인데요. 홍합을 활용해서 만든 에피타이저고요. 이제 조개를 활용해서 만든 요리입니다. 거의 완벽하죠. 조엘 로비시옹 요리에는 이렇게 소스를 가상에 오하열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균등하게 뿌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굴인데요. 굴. 이 프랑스 사람들도 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오이스터 굴을 좋아하잖아요. 석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그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바다에 이 굴 요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하고 굉장히 멋있는 요리입니다. 방금 본 요리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이 그 뽐드테르 이 감자를 이렇게 놓은 형식을 우리가 안나 포테이토라고 하는데 이런 형식의 요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레몬을 활용한 생선 요리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굴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이제 캐비아를 올리는데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푸짐하게 올립니다. 트러플이라든지 캐비아, 그다음에 파그라를 사용할 때도 이제 상상을 초월한 양을 올림으로써 이렇게 노블한 음식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요리입니다. 자, 이거는 무늬가 있는 그 접시에 올린 이게 그 송아지 뇌 요리인데요. 혼연. 굉장히 안정돼 보이죠.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요리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조엘 로비시옹의 요리인데 그 귀하다는 세계 3대 진미인 트러플을 이 조금만 소량만 먹어도 이 굉장히 이 기분이 좋은데 한평생 이렇게 많은 이 트러플을 접시로 받으면 얼마나 감동하고 놀라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이 가격인데도 물론 얇게 점였죠. 양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음식을 프리젠테이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시피가 나와 있고요. 비슷한 요리고요. 자, 이거는 파트파이타지로 파스타를 감아서 만든 이 송아지 요리인데요. 파스타를 올려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저트도 훌륭합니다. 디저트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건 사과를 이용한 그 요리인데요. 습 코스인 것 같은데, 요것도 사과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디저트 따르트요. 굉장히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처럼 이때가 이 당시가 조엘 로비시옹이 41살 때니까 1986년도 인데 요분은 이제 그 기자인 것 같고요. 이제 기자인 것 같고 작가나 되겠죠. 여기 주방에서 그 첫장과 같이 그 찍은 단체 사진인데
웃고 있네요. 그죠? 다른 분들은 다 마찬가지로 경직되어 있고, 요 분이 이제 눈에 띕니다. 키가 이게 저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 작은 분인데, 일본 분인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조엘 로비숑의 첫 번째 작품, 그 막귀진 뿌후 당신을 위한 요리, 그래서 자기 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책을 우리 공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책은 이 198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분이 조엘 로비숑이 43살 때 쓰신 책이네요. 그래서 조엘 로비숑이 요런 요리의 스타일, 이렇게 이제 안나 스타일로 올린데, 식재료가 뭐 이게 특이한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피망인 것 같은데, 껍질을 제거한 피망을 이렇게 찍어서 동일한 크기로 이제 드레싱이나 소스에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르 메이어 르 플리 심플 드 로비숑인데, 그러니까 이제 메이어 좋다, 레 플리 더 좋고 간단하게 만든 호비숑의 작품이다라는 책으로, 조엘 로비숑의 책입니다. 책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자망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이게 자망이 이제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 고유명사이던데, 이제 조엘 로비숑이 첫 번째로 운영되었던 파리의 이 레스토랑 16구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이 당시가 이제 1988년도니까 이 자망에서 만든 이 책인 것 같아요. 이제 유명한 셰프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항상 레드 와인을 곁들였고요. 그다음에 에비앙 물이 옆에 보이네요. 각종 치즈인데, 요거는 요런 색의 치즈는 염소 치즈입니다. 염소 치즈하고 빵의 향을 맡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선배 같아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좀 어렵지 않은 쉬운 그 조엘 로비숑의 이 책이기 때문에, 비교적 첫 장에는 이제 단순하게 이런 이제 빠따슈 같아 보이는데, 이 빵이 보입니다. 빵의 레시피가 보이는 것 같고, 어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꼬치의 개념인데요. 프랑스는 이렇게 먹지 못하는 이 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지 않는데, 자, 이런 모습은 이제 이제 좀 특이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컨츄리 스프라고, 뽀따즈 퀼티바트, 농부가 먹는 이제 스프라고,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클래식한 요리입니다. 샐러드인데요, 굉장히 신선하죠. 조엘 로비숑은 절대 요리에 관련돼서, 식재료에 관련돼서 타협을 안 하는 사람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요리를 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트러플이죠. 얇게 갈았지만 이게 많아 보이도록 프레쉬한 소스를 전혀 넣지 않는 이렇게 프레쉬한 모습의 요리가 보입니다. 샐러드 코스인 것 같은데, 마헤쉐르 트러플을 이제 마헤쉐르 지방에 이제 블랙 트러플을 이제 샐러드로 낸 건데요.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죠? 심플리티 베스트 웨이. 절대 이게 훌륭한 요리는 이게 가공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체를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트러플을 캐는 모습을 이제 보였네요. 아까 조엘 로비숑이 마헤쉐르 지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트러플을 캐는 모습인데, 이거는 개를 이용해서 훈련된 개를 이용해서 그 트러플을 찾는 건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 트러플은 훈련된 돼지나 개를 활용하는데, 이제 개는 이제 그 돼지보다 더 이제 훈련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이제 트러플을 캐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시한 직접 채취한 트러플인데요, 굉장히 크네요, 그죠?
이 트러플은 땅속 깊이가 10cm에서 1m 깊이까지 살고 있는 그 버섯류의 일종입니다. 트러플을 활용한 요리인데 아까도 이런 비슷한 사진을 봤죠. 예, 그래서 감자하고 블랙 트러플을 사이사이 놓으면서 여러분 이게 차이브 스틱을 이렇게 놓은 거 보시죠. 그 밑에다가 예, 하나하나 이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이거 로버트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누군가 요리사가 시간과 정열을 들여가지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차이브 스틱을 예, 거의 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요리를 보고 손을 못 댈 것 같아요. 손을 못 댈 것 같아요. 자, 샐러드를 봤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책장에 표지에 있던 책인데 좀 더 선명하게 나오네요. 그죠? 토마토하고 그 피망 껍질을 제거한 피망을 토마토 뿌아보홍인데 이제 뿌아보홍이 우리나라 말로 그 피망이거든요. 피망, 블랙 피망. 그래서 바질을 활용해서 만든 샐러드 요리입니다. 중간중간에 요리책이 자, 엉트레 푸아는 차가운 메인 요리인데요. 이야, 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네. 새우를 요리한 새우를 이렇게 진짜 빨간색 그 토마토 소스네요, 그죠? 이렇게 올려서 농도를 맞춰서 올렸고 가장에는 이제 호박하고 토마토하고 무를 이렇게 이제 볼러로 파서 이렇게 올렸네요, 그죠? 트러플 가루를 뿌렸고 새우를 이렇게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이 뭐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버섯하고 샴피뇽은 이제 작은 버섯을 샴피뇽 레듐의 회생 인데 아스파라거스하고 이렇게 자연이 주는 이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연어를 활용한 삶은 피메 오 엘프데 소모 이꾸라라고 하는 연어알을 올려놓는데요. 에피타이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감자를 활용해서 포테이토를 이 티벤리 이제 이렇게 이 몰드에 이제 찍은 것 같습니다. 랍스타 요리고요. 랍스타 요리. 오마 랍스타죠. 생선 요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랑구스틴입니다. 랑구스틴. 랍스타보다 작은 새우. 랍스타는 크지만 트러플이 이렇게 이제 조엘 오비숑의 요리가 정말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심플리티하고 이렇게 자연 그 자체를 활용한 가공하지 않은 요리를 활용해서 굉장히 노블하게 만들었고요. 뿔 회쟁인데 이게 이제 그 산에 있는 그 닭, 뿔, 그 야생 닭인데요. 엉디브 엔다이브를 활용해서 코코트에 구운 요리입니다. 서비스 계리동으로 지금 손님 앞에서 직접 서비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빵 소테, 토끼인데요. 이 프랑스는 그 자연산 토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녹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 라빵 토끼를 활용한 요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트러플로 만든 이 아뉴 하면은 이제 그 양고기인데요. 어린 양을 활용해서 싼 것 같습니다. 가지하고 호박하고 토마토를 이렇게 오베거진, 꾸고제트, 토마토를 활용해서 이 아뉴 이 양갈비를 싼 요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블랙.
이거 메시포테이토 뽐드테르, 이 감자를 이제 퓨레인데 이렇게 모양도 굉장히 이쁘죠, 그죠? 화려합니다. 전통식으로 감자를 뽐드를 그 베이컨에 이렇게 싼 요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망에서 이 활용한 꾸제트 프리트인데 호박의 잎을 활용해서 호박꽃을 활용해서 기름에 튀긴 요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토마토 너무 아름답죠. 이게 프레살리아 요리인데요. 이 딸기를 활용해서 디저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배를 활용한 디저트 요리인데요. 이게 그 바닐라빈, 바닐라빈을 많이 집어넣네요. 초콜릿이고요. 이제 복잡하지 않은 이렇게 그 단순한 요리를 컨셉으로 한 이 책이라서 너무 이제 고급스러운 요리라기보다도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요리가 소개된 책입니다. 칸판이 연출이 됐고요. 이렇게 된 건데 1988년도에 만들어진 책이고요. 가격이 299프랑, 300프랑 정도 되니까 45,000원 정도 되니까. 세 번째 책은 이제 1989년도에 나온 끼진 그 악듀엘, 자연적인 요리다. 그래가지고 조엘 오비숑이 1989년도에 만든 요리 책입니다. 조엘 오비숑이 44세 때 만든 책인데 유로가 나왔네요. 25유로이네요. 끼진 악듀엘. 컨셉이 이제 이 내용보다도 이 요리책이 이렇게 뭐 이 전문 용어가 많아서 요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제 그 단어의 뜻이 거의 빤하기 때문에 레시피 같은 거는 이제 조금만 공부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아까 본 책이네요. 아까 본 요리네요. 그죠? 꼬치 한 거 똑같은 겁니다. 요것도 아까 봤고요. 똑같은 요리책인데 레시피가 본격적으로 되어 있는데 스칼롭, 가리비죠, 가리비. 가리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소금 위에 연출한 것 같아요. 소금이 이제 셀드 제랑드 소금이라 그래가지고 셀드 개홍, 굉장히 고급스러운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이 샐러드를 보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연의 색. 이것도 본 요리고요.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요리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지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아까 본 요리죠. 아니요, 어린 양 요리인데 이게 한번 이게 컨셉이 정해지면 이것도 아까 똑같은 책인 것 같은데 웰링턴 요리인데 이것도 아까 본 요리 책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가 그 1988년도에 난 책이고 이건 89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자망에서 이 내용이 요리 사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나온 책이니까 요것도 아까 본 그림이고요. 요것도 아까 본 요리입니다. 1년 만에 요것도 아까 본 바닐라 빈 본 요리고요. 이 파인애플 활용해서 디저트 이렇게 만든 게 끄내리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조엘 오비숑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타일 안정적이고. 이게 마들렌, 마들렌도 클래식한 빵인데 아름답죠. 이것도 본 사진이고요. 딱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요리를 해봐도 이렇게 균등한 약을 이렇게 균등하게 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것도 본 사진이고요. 예, 1988년도에 이어서 89년도에 1년 만에 나온 책이라서 앞에 있는 이 파트리시아 그 웰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그 기자인데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했네요. 이게 이제 44세 때 쓴 책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준비한 책인데요. 네 권 중에 마지막 준비한 책인데 이거는 몇 년도에 나왔냐면은 1996년도 비교적 이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20년밖에 안 된 책인데 조엘 로비숑이 51세 때 그 찍은 책입니다. 이게 조엘 로비숑 레스토랑 조엘 로비숑으로 옮겨서 쓴 책이고요. 조엘 로비숑이 2018년도에 사망했으니까 73세로 죽었는데 죽기 20년 전에 만든 책입니다. 참 하나하나 애착이 가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조엘 로비숑하고 옆에 분은 이제 기자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베어나 루아조네요. 베어나 루아조. 베어나 루아조는 이제 2003년도에 권총으로 자살했으니까 그 사냥총으로 자살했으니까 이제 죽기 5년 전, 7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조엘 로비숑이. 둘이 뭐 같이 유명 요리장이니까 친분이 있겠죠. 뭐 3스타 뭐 그 여기 언뜻 보니까 뭐 3스타 그 미슐랑을 받아가지고 뭐 축하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뜰리에 드 조엘 로비숑, 이게 아뜰리에 이제 조엘 로비숑이 연구하는 연구소 실습실을 아뜰리에라고 하는데 이제 주방, 조엘 로비숑의 주방, 연구하는 주방을 중점적으로 이게 본 책입니다. 조엘 로비숑의 모습인데 모자를 항상 쓰고 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조엘 로비숑 그 레스토랑 입감칸, 이게 브랜드가 여기 찍었고 각 조리기구에도 다 이렇게 박은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이 주방에서 혼자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박동감 있게 음식을 내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파리에서 이제 옮겨서 5층짜리 건물에 조엘 로비숑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랍스타 오마르네요. 아메리칸 랍스타네요. 이게 팔이 있는 거는 이제 캐나디안 랍스타고 팔이 없는 거는 이제 아메리칸 랍스타입니다. 아틀리에 모습을 보이고요. 친하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손님한테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보이네요. 주방 그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양 사람을 항상 주의 깊게 보게 하는데 거의 프랑스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시선 하나하나가 이게 동료들을 보면은 굉장히 긴장되고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조엘 로비숑이 선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분이 또 일본 사람이네요, 그죠? 일본 사람. 여기서 그 일본 실습생이 몇 명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1977년도 손님한테 접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하는 거. 모자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FM. 그리고 마찬가지로 MOF 깃발을 달지 않은 모습이 보이죠. MOF 깃발을. 잘난 척하지 않는 요리사. 요 친구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면서 이 땀 흘리는 땀을 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여자 요리사도 있네요, 그죠? 여성 요리사분도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코치하는 51세 때 조엘 로비숑이니까 한창 때죠. 집중하는 요리사들, 집중하는 요리사들. 너무 덥기 때문에 이게 머리 챙 위에를 다 뚫은 그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손님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기다리는 분들 굉장히 긴장된 모습이죠. 이렇게 이게 지배인하고 이제 이게 소통하는 모습이 총지배인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음식을 보고 이제 간을 맞고 보는 모습인데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사람들 굉장히 긴장돼 보입니다. 여기도 여성분이네요.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머플러를 이렇게 바짝 이제 쪼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땀이 이제 흐르는 것을 이제 막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 블랙맨 이 흑인이 있는데 흑인들은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그 설거지하는 사람들로 채용되거든요. 저 있을 때도.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이제 해주는 음식을 서서 이렇게 먹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청소도 굉장히 주방도 깔끔하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위생관념이 굉장히 깔끔한 일과 시간 후에 찍은 주방인 것 같습니다. 지배인이 이제 조엘 로비숑에 관련된 그 기사, 이 기사 1면인데요. 르몽드지, 아트드 디비트 여기에 지금 나온 거를 보고 있고요. 매니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동료들이 이렇게 이제 조엘 로비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비숑에 대해서. 퍼듀 이게 이제 생산품 이제 농산물을 얘기하는데 농산물, 수산물, 퍼듀 생산한 거 이렇게 농지에 가서 레스토랑은 뭐 아무리 중요해도 그 식재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송아지 이런 거 트러플 중요하죠. 아까 봤던 이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후제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생선. 캐비아, 벨루가 캐비아입니다. 너무 이쁘죠? 아름답습니다. 캐비아. 철갑 상어 알이죠, 그죠? 자, 어떻게 그 스프에 이렇게 투 카인드 오브 소스를 이렇게 균등하게 뿌릴 수 있을까? 저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캐비아를 진짜 한 스푼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캐비아를 달걀 가상에 완전히 쌌네요. 게를 활용해서 캐비아 요리. 가리비입니다. 가리비 요리. 이제 버섯 참 아름답죠. 가지 요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가지 요리. 프랑스도 이제 가지를 참 좋아하거든요. 농산물이 많다 보니까 가지 요리. 라따뚜이의 주재료죠. 라따뚜이 가지 꼭 들어가는 콩, 페브라고 하는 콩. 트러플이 자주 나오죠. 이게 여기다 이제 이 굵은 소금을 뿌린 것 같습니다. 밤, 우리나라 밤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선 요리였고요. 그래서 라뜰리에 그 조엘 로비숑, 이 조엘 로비숑이 일하는 곳을 은퇴하기 전에 일하는 곳을 이제 엿본 요리 책이었습니다. 네 번째고요. 51세 때 쓴 책입니다. 이것으로써 조엘 로비숑 그 작품을 4권을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10권 중에 4권을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